안녕하세요. 스팀 스쿨링 교사 정원종입니다. 오늘은 스팀 과학 제4강하고 5강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생수 만드는 원리가 과연 무엇일까? 자, 생수병을 가지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관찰을 했었습니다. 그 생수병 속에서도 다양한 과학거리를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었습니다. 끄집어내야 됩니다. 네, 그런 훈련을 해봤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그 생수를 그러면은 과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생수를 만들어낼까?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물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계속 우리가 같이 살펴봤는데요. 자, 물을 보게 되면은, 우리 몸에 많이 있어요. 네. 우리 몸에 물이 많이 있는데요. 네. 몸을 거꾸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 그죠? 네. 물구나무 섬이 이렇게 몸이 되는 거예요. 네. 자, 우리 몸에 있는 물. 네. 자, 내 몸에 어떤 물이 있을까? 우리 몸에서도 사실은 바깥쪽으로 배출되는 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러한 것들을 한번 미션으로 줘봤습니다. 우리 몸에서 배출되는 물이 있는데 어떠한 형태로 물이 배출되는지 20가지를 한번 찾아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20가지를 찾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뭐 쉽게 생각할 수 있다면은, 뭐, 기본적으로, 일단은, 뭐가 있을까요? 몸에서 배출된다. 네, 몸에서 배출되는 거.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네, 물이니까, 네, 눈물 좋죠, 눈물. 눈물이 있을 것 같아, 눈물. 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콧물. 좋아요. 눈물, 콧물. 네, 다 좋습니다. 눈물, 콧물. 네, 많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땀도 있겠구나. 땀. 네. 그럼 뭐 소변도 있어요. 소변. 네, 소변. 네. 그리고 소변 말고 대변도 있죠. 대변. 네. 대변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원래 그 건더기가 잘 익어서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그 건더기 속에도 사실은 물이 들어 있어요. 그리고 그 건더기가 사실은 완성이 덜 된 상태로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액체 상태로 나오게 되죠. 그것을 우리가 설사라고 하죠. 네. 거기서 상당히 많은 액체가 나올 수 있습니다. 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뭐 기타 등등 해가지고 20가지 찾는 거 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한번 여러분들이 20가지를 한번 쭉 한번 찾아보세요. 이 중에서 선생님이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들이 그냥 이러한 물도 있지만, 네, 사실은 기체 상태의 물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맞습니다. 입김. 네,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입김을 통해서 네, 소량이지만 수증기가 또 몸 밖으로 배출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상태로 우리 몸에서 체외로 배출되는 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물들을 잘 이제 보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물들이 잘 보충이 안 되면은 우리가 네, 탈수 증상이 나타나고 이 탈수 증상 때문에 우리가 쓰러져가지고 네, 의식을 잃을 수도 있고 뭐 더 큰 네, 병에 걸릴 수도 있는 거죠. 네, 사람들이 네, 오랫동안 금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네, 병원에서 금식하는 사람도 있고 종교적인 이유로 또 금식하는 사람도 있는데 한 끼, 두 끼 괜찮아요. 네, 그런데 하루 이틀 굶으면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넘어간다, 열흘 넘어간다 이렇게 장기간 금식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그런 분이라 할지라도 네, 무엇을 보충해야 된다? 네, 물만큼은 꼭 보충을 해줘야 된다. 자연 상태에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몸에서 물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물은 평상시에 잘 보충을 해줘야 된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우리 몸에 네, 물이 부족해. 자, 우리 몸에 네, 물이 부족하면은 그런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물이 부족할 때 한번 10가지를 적어봐라. 네, 그랬더니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물이 부족하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주어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주어가 빠져 있는 상태로 네, 대상, 네, 주어는 물이라고 한다면은 어디 있는 물이냐, 어떤 대상에서 물이냐 이렇게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동물에 해당한다 그러면은
동물에서 물이 부족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10가지를 쓰라. 10가지를 쓰시오. 그랬더니 이렇게 쓰는 거죠. 강아지가 죽는다. 고양이가 죽는다. 참새가 죽는다. 네, 이렇게 해서 10가지. 쓰면 뭐예요? 다 똑같은 거죠. 이렇게 쓰면은 맴매하는 거예요. 맴매. 네. 다 똑같은 내용이죠. 네. 다른 내용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일단 몸에 물이 부족하게 되면은 우리가 밥을 먹고 소화를 할 때도 문제가 됩니다. 어떤 문제가 되느냐? 밥을 먹으면은 소화되는 과정에서 물이 들어가서 이 큰 음식물을 잘게 쪼개줘요. 이것을 우리는 가수분해라고 합니다. 나는 가수다. 네, 가수분해. 물을 더해서 분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를 할 때, 음식을 먹을 때, 소화를 할 때 적당한 양의 물이 공급이 돼야 됩니다. 물이 부족하면은 소화도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고구마를 먹고 있어요. 감자를 먹고 있어. 과자를 먹고 있어. 그런데 물이 없어. 어떻게 돼요? 숨이 안 쉬어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심지어는 목에 걸립니다. 목에 걸려가지고 숨이 안 쉬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응급조치를 해줘야 됩니다. 네, 응급조치 여러분들 심폐소생술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럴 때도 필요합니다. 이때는 어떤 방법이 있느냐? 하임리히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임리히법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요 앞에 엄지손가락 요 부분을 해가지고 명치 부분을 이렇게 배 아래, 네, 그래서 위에 있는 위 부분을 등 뒤에서 배 쪽을 위쪽으로 쫙 밀어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급할 경우에는 사람들에게 응급조치를 해서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들이 돼야 됩니다. 네, 자, 어쨌든 간에 물을 공급 안 해주고 목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네, 이건 좀 심각한 경우죠. 네, 그런데 또 몸에 물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겨울철 같은 때는 수분이 부족하니까 피부 미용에도 안 좋아요. 피부 미용에도 안 좋아. 손발이 자주 터. 네, 거칠거칠해져요. 네, 그래서 물 적당하게 마셔야 됩니다. 자, 감기 예방에도 좋다고 하고요. 이러한 감기 치료에도 좋다고 합니다. 적당한 양의 수분. 네. 자, 그리고 이 수분이 부족하면은 이런 상황이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소변을 봅니다. 네, 소변. 네, 소변을 보는데, 자, 이 소변이 네, 색깔이 어떠냐? 소변 색깔이 보통은 투명해야 돼. 그런데 소변 색깔이 봤더니 투명하지 않아. 무슨 색이야? 오, 노란색이야. 노란색. 뭘까요? 내 몸에 수분이 부족하다라는 사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소변 색깔이 노란색 계통으로 많이 나오는 것은 비타민을 먹고 수용성 비타민 B군, C군 이런 것들은 우리 몸에 흡수가 되고 또 배출도 잘 돼요. 그래서 비타민제를 먹게 되면은 소변 색깔도 노란색으로 잘 나오게 되는데요. 나는 비타민제를 잘 먹지 않아. 그런데 보니까 소변 색깔이 평상시에 조금 진한 노란색을 가깝게 관찰이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몸에서 내 몸에는 지금 물이 부족하구나 라는 사인으로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물을 얼만큼 마셔주느냐, 뭐 사람마다 조금씩 다 다를 것 같은데요. 조금 공복 시에 식사와 식사 이 중간 사이에는 좀 많이 마셔주는 것이 오히려 좋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식사 중에는 물을 너무 많이 마시게 되면은 소화가 되면서 우리 위에서 뭐가 나올까요? 소화액이 나옵니다. 위액이 나옵니다. 이거는 아주 강한 산이에요. 그런데 이 산성 물질이 음식물을 녹여야 되는데 물이 들어가게 되면 이 소화액이 묽어지겠죠? 네, 그만큼 위에 부담이 됩니다. 위에 부담이 되니까 아래에도 부담이 됩니다. 위아래 위아래 이런 노래도 있었죠, 그렇죠? 네, 아무튼 간에 그래서 물이 부족하게 되면은 네, 대략적으로 다양한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결론은 뭐냐? 많이 부족하게 되면은 네, 결국은 네, 사망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당한 양의 물을 우리가 잘 보충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결론. 네,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몸에 물이 부족해. 그러면은 어떻게 물을 보충해 줄 것이냐? 자, 물을 보충해 준다. 우리
약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과음을 하게 되면은 성인분들이 뭐 약주를 하시고 그 다음날 물을 많이 찼습니다. 스포츠를 열심히 해가지고 땀을 뻘뻘 흘렸어요. 오, 칼증이 나. 물 주세요. 마라톤을 막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물을 탁 채가지고 마십니다. 뿌리기도 하고요. 몸을 적셔주기도 합니다. 자, 효과적으로 그런 물을 보충한다라는 것은 뭘까요? 예를 들어가지고 첫 번째,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성인분들이 자 약주를 드셨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물을 보충하실 때 보면은 그냥 물이 아니라 꿀물을 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꿀물. 그리고 여러분들 스포츠 선수들이 막 격렬하게 운동을 한 다음에 또 마시는 음료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그냥 물이 아니라 이온 음료를 마십니다. 대한민국 남자들은 군대를 또 많이 가죠. 일부 특수한 경우를 빼놓고 일반적으로 다 군대를 갑니다. 군대에서 훈련을 열심히 받습니다. 훈련을 열심히 받는데요. 그때 물을 또 먹습니다. 그런데 여름철 땡볕에서 훈련을 받고 그러면은 땀이 엄청나게 배출이 돼요. 스포츠 선수랑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군인들이 그러면은 훈련을 받다가 이온 음료를 마실까요? 그런 세상이 왔으면 빨리 좋겠네요. 그렇죠? 빨리 왔으면 좋겠을 텐데. 이온 음료를 마시는 거 쉽지 않습니다. 군인들이. 뭘 보충해 줄까요? 물을 먹어요. 그런데 우리 몸에서 뭐가 빠져나가면 다양한 그 물질들이 함께 빠져나가요. 순수한 H2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물질들이 함께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충해 줘야 돼요. 특히 뭐가 필요할까요? 염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온 음료를 먹는 거고, 그리고 꿀물을 먹는 겁니다. 그리고 스포츠 선수들, 군인들이 땀 흘려가지고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먹기도 하는데요. 뭘 먹냐면요. 소금을 먹어요, 소금. 그런데 소금물을 그냥 먹으면은 바닷물 마시는 거랑 똑같아요. 아주 갈증 더 심하고 더 견디기 힘듭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보통 알약으로 된 소금 덩어리를 먹습니다. 약처럼 먹어요. 이렇게 해서 보충을 해줍니다. 효과적으로 물을 보충해 준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단순한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는 물이 H2O뿐만 아니라 다른 물질들이 함께 섞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함께 보충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물을 보충한다는 것은 내 몸에 빠져나가는 그런 물질들이 어떤 물질이냐? 그런 물질들을 적당하게 보충을 해줘야 된다. 단 조심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우리가 마셨는데 봤더니 이 물이 우리 몸에 필요한 것들뿐만 아니라 많이 마시게 되면은 오히려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성분들이 많이 있어.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예요? 설탕이죠, 설탕. 그래서 보통 탄산음료 같은 경우에는 그 속에 상당히 많은 당류가 있습니다. 설탕이 들어 있어요. 주스 종류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주스 종류도 그 속에 상당히 많은 양의 당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가급적 자제를 하고 당 성분이 조금 낮은 거를 좀 많이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물을 보충해 준다. 이것은 바로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는 성분 비슷한 것들, 어떤 것들이 어떤 위로 어느 정도 빠져나간다 그러면은 우리가 마시는 음료 중에는 그런 성분들이 적당하게 배합이 돼 있으면은 가장 좋겠죠. 그것이 바로 효과적으로 물을 보충해주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물을 만듭니다. 우리가 이렇게 물을 만들어서 우리가 마시게 되는데요. 이 물은 가정에서 먹는 물은 수돗물이죠. 그리고 공장에서 만들어가지고 판매되는 그런 생수들이 있습니다. 이런 물들은 어떻게 해서 가져오게 될까요? 취수, 물을 어디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물 어디 많이 있어요?
물론 네, 바닷물에도 있습니다. 네, 바닷물이 제일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네, 민물, 담수, 싱거운 물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로 어디에 있겠습니까? 네, 주로 있는 곳이 네, 바로 이런 곳이 되겠죠. 네, 자, 여기 지금 예전에 선생님이 찍은 사진인데요. 선생님이 직접 찍은 거예요. 여기 나오는 사진들은 거의 선생님이 다 직접 찍은 사진들입니다. 네. 네, 한 리버, 한강 리버. 네, 자, 우리나라 서울 심장을 관통하고 있는 한강을 찍었어요. 네, 서울 근교에 살고 있는 많은 도시들, 네, 한강이 가로지르면서 양쪽에 많은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 도시들은 대부분 한강물을 끌어다 씁니다. 네, 제가 살고 있는 곳은 경기도 남양주시인데요. 경기도 남양주시도 네, 바로 옆에 한강을 끼고 있습니다. 한강에 있는 물을 갖다가 정수해서 먹습니다. 네, 가장 일반적인 것이 바로 하천입니다. 네, 네, 여기는 제가 태어난 곳, 제가 자란 곳 충남 예산의 예당저수지라는 것입니다. 네, 겨울에 찍은 거예요. 겨울에. 아주 멋있고, 네, 여기에 가면 또 낚시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면 꼭 한번 가보시길 강추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저수지에서도 물을 끌어가지고, 정수를 해서 이 지역에다 공급을 해줍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충남 예산 같은 경우에는 농업용수, 그리고 또 식수, 뭐 이렇게 다양하게 씁니다. 조그만 하천이지만 이 조그만 하천들을 막아서 댐을 세워서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가 활용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물이 부족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을 저장해 놓고 갈수기 때, 비가 별로 없을 때, 네, 이럴 때 이 물을 활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강, 하천, 저수지, 네, 그리고 네, 여기는 어딜 것 같아요? 네, 여기는 조금 먼 데예요. 네, 바로 제주도입니다. 제주도에서 선생님이 찍은 사진인데요. 여기는 제주도는 화산섬이죠. 네, 화산섬. 네, 그 속에도 지하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천, 저수지 이런 데서 끌어다 쓰는 물도 있지만 이렇게 땅을 파고 들어가서 그 속에 있는 샘물을 우리가 마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생수회사들은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 자, 이게 바로 요 회사입니다.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 여기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설명들이 아주 잘 돼 있어요. 제가 여기 다녀온 지가 조금 오래됐는데요. 여러 차례 갔었습니다. 학생들을 데리고 여러 차례 갔었는데 그 당시에 설명해 주시는 분이 지금은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가족 단위로 미리 예약만 해주고 회사 사정만 맞는다면은 가족 단위도 이렇게 견학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학교에서 혹시 그 체험학습을 간다라고 한다면은 꼭 가서 한번 견학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바로 취수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취수정. 바로 여기다가 파이프를 박아요. 자, 여기 보면은 준공일자가 1996년 10월 29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파이프를 박아가지고 물을 끄집어내고 그리고 이 옆에는 보면은 관측정. 지금 이 지하수 상태가 어떤지 상류 쪽에 하류 쪽에 양쪽에서 우리가 관찰하면서 지금 이 물의 상태가 어떻다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물을 더 뽑아야 되겠다, 덜 뽑아야 되겠다, 지하수 상태가 지금 안 좋다,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그 감시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물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을 가지고 우리가 수돗물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 또 이렇게 회사에서는 상품을 만들어서 이렇게 시장 유통시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물병에 보면은 다양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지난 시간에 종이 4장에다가
각각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라고 그랬는데 혹시 이것을 한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여기 보면은 어떤 표시가 있냐면요, 원수원이라는 게 있어요. 원수원.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는데요. 원수원이라는 것은 바로 이 물을 어디에서 뽑아냈느냐. 뽑아낸 것 보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백두산, 네, 백두산에 있는 백선수예요. 네, 원수원은 안반대수층 지하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수원지, 이 물이 있는 곳이 어디냐, 지역이 어디냐, 중국 길림성, 안두현, 이도진, 내두천, 백두산이에요. 네, 백두산. 그래서 야,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안반대수층, 땅 속을 파고 들어가면은 네, 그 안반이 나옵니다. 네, 그 이 안반, 암석 두꺼운 층이 있는데 이 층 속에 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물을 우리가 뽑아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반 속에 물이 그띠 형태로 들어가 있다. 안반 대수층.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 물을 가지고 조금 네, 맛있는 물 그리고 깨끗한 물 이렇게 해서 제공을 해주는 거죠. 네, 자 여기는 지금 어떨까요? 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산이죠, 화산. 네, 어디랑 똑같아요, 사실은? 네, 제주도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 안반 대수층 같은 경우에는 지하수인데 화산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것들이 물이 스며 들어가면서 이 화산 지형에서 많은 것들이 자연적으로 필터링이 될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물이 맛있기도 하고 물이 자연적으로 잘 정화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네, 자 우리 백두에서 한라까지 네, 같이 훑어보는 거예요. 네, 이번에는 제주도예요. 제주도. 백두산 했으면 이제 한라산 해야 되겠죠. 한라산. 네, 제주도. 네, 여기 보게 되면은 여기도 마찬가지. 지금 원수원이 안반 대수층 지하수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보게 되면은 다양한 것들이 함께 들어져 있는데요. 이것을 보게 되면은 네, 칼슘 2.5에서 4.0, 칼륨 1.5에서 3.4, 나트륨 4.0에서 7.1, 마그네슘 1.7에서 3.5, 불소, 불검출. 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먹는 샘물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의 무기물질의 함량을 표기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보니까 자, 한번 우리 칼슘 한번 비교해 볼까요? 2.5에서 4.0. 네, 2.5에서 4.0이었는데 네,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네, 다른 페이지에 있었네요. 이 페이지가 아니네. 네, 요거는 다음 페이지에서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어쨌든 네. 자, 이렇게 요 성분들이 조금씩 다르다. 화산 지형에서 뽑아낸 안반 대수층 지하수. 네. 그리고 네, 또 다른 지역, 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네, 프랑스 에비앙 천연 광천수, 네, 여기 지금 사진을 조금 많이 확대를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흐릿한 것 같은데요. 여기는 지하수는 지하수인데 어떤 지하수냐? 여기는 추운 동네예요. 추운 동네 빙하 퇴적층에서 취수를 했다고 합니다. 네, 빙하 퇴적층. 네, 그래서 여기 있는 물들은 아마도 눈이 쌓였고 그 눈이 녹아져 있는 그 물과 관련되어 있는 물이 네,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성분이 조금 다를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안반 대수층이냐 여기 같은 빙하 퇴적층이냐 네, 거기에 따라서 이 지층에 따라서 여기에는 어떠한 물질들이 더 많고 여기에서는 자연적으로 어떤 필터링이 더 잘 될 것이고 이런 지역들은 어떠한 성분들이 조금 덜 나올 것이고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래서 이것이 원소에 따라서 아까 여러분들한테 성분을 잠깐 보여줬는데요. 이런 성분들의 함량이 다를 것이다. 네. 여러분들이 여러 개의 그 회사들 여러 지역의 것들을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본다면은 요 것들에 대한 성분들이 어떤 것들은 칼슘 성분이 많고 어떤 것들은 또
마그네슘 성분이 많고 칼륨 성분이 많고 지역마다 달라요. 요것들은 바로 지리적 특성과 같이 묶어서 같이 봐야 되는데요. 계속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안반수도가 있는가 하면은 빙하퇴적층에서의 지하수, 그리고 또 바닷물 속에서도 우리가 물을 취수할 수가 있다. 그래서 봤더니 여기는 지금 취수 해역의 경상북도 울릉, 태하 이렇게 독도 근처인 것 같아요. 여기서는 심층수. 그래서 이 물이 어디에서부터 온 것이냐, 원래 물의 위치가 어디냐, 바위다, 빙하대적층이다, 깊은 바닷속이다,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해주는데, 그러면은 거기에는 지질학적인 특성이 함께 묻어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이 어디에도 묻어가냐면 바로 지리적인 특성과도 함께 묻어갑니다. 우리나라 전체 국토를 보게 되면은 어떤 지역에 가니까 그 지역에는 뭐가 많이 나냐면은 그 지역에는 봤더니 탄이 많이 나. 탄광이 개발되는 거예요. 그러면 물 속에도 탄광과 관련되는 그런 물질들, 당연히 섞여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어떤 것들은 물에 잘 녹고 어떤 것들은 또 물에 잘 녹지 않아요. 똑같은 칼슘 성분이라 하더라도 이 칼슘 성분이 어떻게 화학 결합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칼슘 성분이 잘 녹아 나와 가지고 물에 칼슘 성분이 많을 수도 있고, 칼슘 성분이 잘 녹지 않는 상태로 결합되어 있다면 칼슘이 많이 있어도 그것이 물에 녹지 않기 때문에 물에는 칼슘 성분이 적을 수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함께 믹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수원지와 지리적 특성, 여러분들이 요거는 물병들을 조금 많이 구해가지고 비교를 하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원지 어디면은 충북 괴산이에요. 충북 괴산인데, 자, 칼슘 성분이 얼마냐? 32.5에서 44.9. 엄청나게 많아요. 다른 것하고는 조금 비교될 만큼 눈에 띌 정도로 상당히 많이 있어요. 아까 여러분들 화면 봤죠? 거기서는 이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지역은 지금 안반대수층 지하수인데, 충북 괴산 불정면 하산로 1길 33-10 요 지역에는 칼슘이 결합되어 있는데 물에 잘 녹아서 칼슘, 사실은 이거 어떻게 써야 되면 칼슘 이온으로 써야 돼요. 물에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Ca2+라고 해줘야 돼요. 자, 요 성분들이 이온 상태로 많이 녹아져 있는 상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물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리고 이 지역에 그 지질학적 특성이 봤더니 여기는 탄산칼슘이 많이 있다, 석회암 지대다. 그러면은 이 석회암은 물에 엄청 잘 녹아요. 우리나라 석회암이 주로 어디 있냐면은 이렇게 충북 지역 그리고 강원도 지역에 엄청나게 매장량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쉽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칼슘 성분이 많다? 그럼 이 동네는 어쩌면은 석회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원지가 어디다? 거기에 지리적인 특성이 어떻다? 지질학적으로 어떨 것이다 까지 우리가 연계를 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어디면 천안, 동남구네요. 천안, 충남 천안시 동남구.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칼슘 성분이 폭이 넓어요. 8.5에서 42.4까지 상당히 넓어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황에서는 칼슘이 잘 녹아져 나오기도 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칼슘이 덜 녹아져 나오기도 하고, 이게 이제 조금 그 폭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생수공정 같은 경우에는 언제 이 물을 취수를 해가지고 정수를 했느냐에 따라서 칼슘량이 적게는 8.5에서 많게는 42.4%까지 이렇게 많이 들어가실 수가 있다. 석회암지대 같은 경우에 칼슘 성분이 너무 높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못 먹어요, 사실은. 칼슘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물이 막 뻑뻑하고 빨리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 지역들이 전 세계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은 꼭 정수를 해서 먹어야 되고, 그리고 정수해서 먹기 어렵다면은 생수를 사서 먹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성분들이 다 달라요. 네. 요거를 조사한 친구들은 이것을 아마 직접 본인의 눈으로 확인을 했을 겁니다. 네. 아, 이 지역은 칼슘 성분이 많네. 아, 이 공장에서는 칼슘 성분이 적네. 이렇게. 네. 자, 여기에 네, 조금 아까 칼슘 성분이 많은 동네 충북 지역은 아까 네, 숫자가 막 20, 30, 40 막 이렇게 됐었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제주도. 네, 제주 삼다수 봤더니 여기는 칼슘이 2.5에서 4.0밖에 안 돼요. 이 지역에는 칼슘이 있다 하더라도 얘는 네, 다른 상태로 결합이 돼 있고 물에 녹지 않는 상태로 결합이 돼 있을 것이다. 여기는 칼슘이 물에 잘 녹지 않는 상태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칼슘이 적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수원지, 원수원, 지리, 지지라 이런 것들이 다 믹스가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스팀입니다. 이것이 바로 융합입니다. 이런 것들을 알고 물의 특성을 알고 물을 마신다면 좋겠죠. 아, 나는 좀 칼슘이 부족해? 그러면 칼슘이 많은 물을 좀 먹고 싶어? 그러면은 브랜드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성분 함량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칼슘을 어떻게 보충할 수가 있어요? 마시는 물로도 칼슘을 보충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에비앙. 네, 아까 네,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했었는데 여기에는 어떤 성분들이 있느냐? 네, 이런 성분이 있습니다. 네, 봤더니 칼슘 네, 39에서 98. 네, 두 자리 아니라 거의 세 자리죠. 네, 그래서 와, 네, 여기 보니까 좀 재미있죠? 네, 칼슘 CA2 플러스 해놨죠? 2 플러스. 네, 이렇게 해야 사실은 과학적으로 잘 표현된 겁니다. 네, 마그네슘 16에서 32. 칼슘, 마그네슘 막강하게 들어있네요. 네, 나트륨 네, 4에서 10. 칼륨 0에서 3, 불소 0에서 1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그래서 에비앙이라는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물질이 얼마큼 들어가 있다. 아, 그래서 내가 뭐 칼슘을 보충해주고 싶다, 마그네슘을 보충해주고 싶다, 마시는 물로 보충해주고 싶다. 네, 그러면은 네, 이런 브랜드를 이용해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사람에 따라서 흡수되는 것은 달라요. 네, 다 그냥 흡수가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자, 그 다음에는 네, 자, 똑같은 아이시스예요. 아이시스. 네, 브랜드인데요. 여러분들 보이시죠? 네, 뭐가 보이나요? 네, 똑같은 브랜드인데 회사가 여기는 지금 어디 있는 거냐면요. 충북 청주시 상당구. 네, 여기는 경상북도 청도구. 네, 여기는 아이시스가 같은 브랜드이지만 공장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시스라 하더라도 같은 브랜드라 하더라도 성분이 다르죠. pH 7.7에서 8.3, 여기는 7.8에서 8.2. 물 성분이 달라요. 네, 여기 수치가 다 제시가 되어 있는데 수치가 다릅니다. 칼슘 13.2, 14.2, 여기는 23, 34. 네, 이렇게 단위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가지고 재미있게 연구해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어떤 회사에서는 어떤 공장들이 있는데 그 공장에서의 물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 네, 이런 것들은 논문 주제도 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이 연구를 하면 논문 주제도 되는 거예요. 네. 자, 우리가 마시는 물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러면은 마시는 물, 어떤 물이 있어요? 가정에서 먹는 수돗물이 있죠. 네, 그리고 또 어떤 물이 있어요? 사 먹는 물이 있습니다. 사 먹는 물. 네, 이런 물들이 있는데, 자, 이런 물들은 과연 어떻게 만들까? 네, 수도에서 착 꼭지를 틀게 되면은 칼칼칼칼 쏟아집니다. 네. 자, 그런데 이 과정이 어마무시합니다. 네. 자, 바로 이 물을 깨끗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깨끗하게 해주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이 바로 뭐냐? 와! 선생님이 찍은 거예요. 멋있죠? 네. 경기도 남양주시에는 강북정수장이에요. 그런데 이 강북정수장은 좀 재미있는 것이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데 서울시에서 이 정수장 부지를 샀어요. 그래서 남양주시에 서울 땅이 들어가 있어요. 네, 조금 재미있죠? 약간 우리나라의 미국 땅 있죠? 미국 대사관 그런 개념으로. 네, 그래서
서울에 상당히 많은 지역에 물을 공급해주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남양주시에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사람들 감사하게 생각해 주세요. 남양주시에게. 네, 거기에 있는 그런 정수장을 찍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여러 번 견학을 다녀왔는데요. 자, 여기에 보면은 자, 아리수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생산이 되느냐. 자, 여기 보면은 네, 이렇게 1단계부터 쭉 해가지고 13단계까지 해가지고 우리 수돗물이 공급이 되고 있더라. 자, 조금 한번 사진을 확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물을 쫙 가져옵니다. 그리고 자, 물이 가는 길이에요. 물이 가는 길, 도수관. 그리고 물이 제일 처음에 도착한 거예요. 물이 도착하는 그런 우물이다. 여기서 이제 그 또 물이 갑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뭘 해주냐면은 약품을 투입해서 이제 그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뽑아내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약품을 집어넣는데 그 약품들이 이제 잘 섞여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혼하지, 이렇게 혼합을 한다. 그래서 화학 처리를 한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면은 여기에 있는 것들이 이제 불순물들이 덩어리가 지고 그 덩어리들이 이제 가라앉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가라앉으면은 이 것들은 오염된 것들이 빼게 됩니다. 네. 그래서 배, 슬러지, 지. 네. 쓰레기를 배출한다라는 것이 됩니다. 네. 선생님이 전원을 눌러버렸어요. 네. 자, 그 다음에는 네. 켜져라. 네. 켜지고 있습니다. 네. 자, 배라는 것은 배출한다. 뭘? 슬러지를 배출을 한다. 그래서 배, 슬러지, 지.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next 단계. 네. 자, 여기 보면 네, 이렇게 배출 수지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그 여과지. 그래서 여기서는 뭐 여과를 하면서 또 이렇게 물을 이제 배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 염소를 투입을 해줍니다. 염소 중에서 흑염소, 그렇죠? 흑염소 몸에 좋아요. 맛도 좋고. 네. 자, 흑염소 여기 들어오면 큰일 나요. 그죠? 네, 여기서 염소는 Cl. 네, Cl이 되겠죠. Cl. 네. 자, 이렇게 해 가지고 그다음에 어디로 가면 다시 정수지. 여기서 정수라는 것은 이거는 필터링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머물러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정수지. 와, 불이 나네. 네. 그다음에는 자, 어디로 가느냐? 이거를 물을 보내야 되는데 멀리 있어. 어떻게 보내야 돼? 엄청난 압력을 쏴주게 됩니다. 송수 펌프실입니다. 이런 중간에 파이프가 파손됐다. 물이 어떻게 될까요? 물이 쫙 이렇게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나서 또 배수지. 배수지에서는 이제 물을 배급해 주는 거예요. 자, 이 동네에서 어디 배급. 네. 그래서 가정으로 와서 급수를 하게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단계가 13단계가 되어 있고요. 자, 밑에 박스를 하나 더 보면은요. 밑에 박스는 자, 이런 거가 있어요. 배출수지. 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오염 물질들은 그러면은 어떻게 오염 물질들이 처리가 되느냐? 배출수지를 통해 가지고 여기에서 자, 지금 쓰레기 그런 것들을 여기 지금 계속해서 모아가지고 자, 어디로 가냐? 자, 이것들을 모아가지고 그냥 쓰레기 버리면 부피가 크니까 이것을 부피를 줄여줍니다. 그래서 1차 농축, 2차 농축, 그리고 물을 빼서 이것을 반출을 해가지고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가지고 깨끗하게 정수하는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네, 그리고 거기서 쓰레기들은 또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렇게 이제 두 단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여기는 이제 쉽게 견학할 수는 없고요. 학교에서 정식으로 보통 이제 공문을 보내서 허락을 맡아야만 됩니다. 여기는 아주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함부로 가서 견학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가서 견학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생수회사에서는 그러면은 아까는 수돗물을 봤는데 생수회사에서는 그럼 어떻게 이것을 필터링 해가지고 어떻게 판매를 할까? 과정은 사실은 똑같아요. 과정은 이거는 선생님이 직접 찍은 사진이나 마찬가지로 요 회사입니다. 제주 삼다수
삼다수 이렇게 제가 홍보를 많이 해주고 있는데 CF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여기 보게 되면은 뭐가 있죠? 우리가 수도 같은 경우에는 파이프를 통해서 쫙 갑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병에 담아야 되겠죠. 그래서 생수 회사들은 한 단계가 더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용기와 관련돼서 이 물병과 관련해서 이것을 제작해야 되고 여기에 담아야 되고 이것을 또 이렇게 운송을 해야 되겠죠. 이런 시스템이 하나 더 들어가 있다. 나머지는 사실은 똑같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게 보게 되면은 이렇게 패킹을 해줍니다. 그래서 작은 팩, 큰 팩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운송해서 판매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오염된 물은 어떻게 되느냐? 요거는 이제 하수라고 하죠. 하수. 네. 하수. 네. 더러운 물, 오염된 물은 오수. 그래서 하수, 오수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요거는 선생님이 단양에서 찍은 사진이요. 충북 단양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자, 여기에 지금 뭐가 있냐면요. 단양에는 매포 하수 종말 처리장이 있습니다. 여기 다녀온 지도 꽤 몇 년 됐는데요. 여기 보면은, 어떻게 하수가 처리되느냐, 오수가 처리가 되느냐, 이렇게 설명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보게 되면은, 자, 하수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이 오염된 물을 일단은, 침사지를 통해 가지고 더러운 것들을 일단 가라앉히고 걸러내고 또 이것들을 또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또, 반응을 시키고 또 이렇게 광학적으로 또 살균 소독을 해가지고 이렇게 방류를 해서 다시 자연으로 되돌려 보낸다. 이런 시스템으로 상수도, 하수도, 상하수도를 다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요 속에는 상수도하고는 조금 다른 시스템인데 여기서도 정화하는 시스템이 좀 복잡한 것들이 여러 단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각 지역마다 다 있어요. 네, 그래서 상수도 시설, 하수도 시설은 각 지역 전국에 다 있기 때문에 가까운 지역에 있는 부분을 선생님과 함께 견학을 가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여러분들하고 오프라인 수업할 때는 정수장의 정수 과정을 한번 설계해 보는 것이 미션이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이 직접 강의를 했기 때문에 오염 지역에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정수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여러분이 이것을 작성을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종에다가 손으로 쓰는 거예요. 자, 인터넷에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서 그냥 프린트해서 보내는 게 아닙니다. 선생님의 모든 과제는 무조건 손으로 쓴다. 그리고 손으로 쓰고 거기에 여러분들 이름을 꼭 넣어주세요. 내가 누군지, 이거 쓴 사람이 누군지 알아야 되겠죠. 네, 그래서 손으로 쓴 것을 네,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어서 이메일로 보내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생수 만드는 원리를 알아봤는데요. 자, 모든 것들이 여러 복잡한 단계를 통해서 안전하게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주 좋은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지 못한 나라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적정기술이라는 말을 많이 써주는데요. 적정기술, 네, 따뜻한 과학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미션, 네, 오염지역의 효과적 정수 방법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서 적어가지고 선생님한테 이메일로 과제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이바이.